융커 위원장이요,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을 내놨다고요? 네, 일단 지금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 지금 21일 영국이 EU와 합의에 대해서 EU를 탈퇴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탈퇴할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은 영국이 한마디로 브렉시트에 대한 시점을 미룰 것 같지가 않다라는 우려감이 포함된 언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함에 있어서 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브렉시트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 합의에 따라서 질서 있게 EU를 탈퇴하지 못하면 영국은 물론 EU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최근 상황을 보자면 영국은 기존에 EU에서 제시했던 브렉시트에 대한 연기,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브렉시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기존 플랜대로 진행한다. 지금 당장 내달 29일에 브렉시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EU 입장에서는 어떤 합의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최대한 영국한테 다시 회유를 해서 다시 시점을 연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이렇게 제안을 했던 상황이고요. 영국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럴 플랜은 없기 때문에 EU 측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본인들과 협상을 진행을 해라 라고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두 차가 서로 그냥 충돌하면서 달려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이제 충돌하기 얼마 안 남은, 한 달밖에 안 남은 시간인데, 이 시점에서 둘 중 하나의 국가가, 뭐 EU를 국가라고 치자면은 둘 중 하나의 국가가 먼저 백기를 드는 쪽이 협상안에 있어서의 어떤 유리한 부분을 대신에 뺏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플랜대로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어느 국가 하나도 충돌해서 지금 좋을 건 없는 상황입니다. 브렉시트를 노딜로 그대로 부딪히는 상황은 양쪽 국가인데 전부 다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먼저 포기하는 쪽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뚝심 있게 본인들의 지금 브렉시트 플랜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EU 측에서 이 부분을 양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EU가 슬슬 연기 전에 일단 브렉시트 3월 29일에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브렉시트에 대한 협의안을 진행하겠다라는 언급을 슬슬 펼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 3월 중순까지 지금 EU와 영국 사이에서 딜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 브뤼셀에서 메이 총리랑 만나고 나서 논란이 되는 브렉시트 합의문, 국경 문제 안전장치에 대해서 juncker 위원장과 논의를 거쳤고요. 유럽 경제사회위원회에 출석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융커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노딜 브렉시트는 배제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영국은 물론 유럽 그리고 정체적인 경제적, 사회적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최근 통화 가치를 보시면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다시 파운드와 유로가 급락세를 거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저번 주에는 공격적으로 유로에 대한 평화가치 상승 플랜에 대해서 매수 플레이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수요일장 기준으로 전부 다 청산하고 다시 유로에 대해서는 인하 플랜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다시 유로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두 통화 플랜에서는 역시나 언제든지 인하가 나오더라도, 혹은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폭락까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를 잡고 그냥 무작정 추세상으로 홀딩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통화가치 폭락에 대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한 길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융커 위원장은 문제, 한마디로 이제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이진 않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한마디로 지금 영국은 합의문을 절대로 가결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죠. 매번 합의문을 붙일 때마다 거의 부결이 60% 이상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추세를 전환시키고 본인들이 원하는 딜을 정부가 의회 측에 제시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는 그냥 일단 지금 상황 인정하고 EU와의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한 대비책 협의안을 발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U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건 노딜 브렉시트는 피할 수가 없겠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노딜 상황에서의 안정장치들을 깔아넣는 쪽으로 플라이를 갖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표결할 때마다 다수가 반대하고 다수가
찬성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고 노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한일이 내달 29일이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영국과 EU 내 분위기는 조금 어떤가요? 일단 윤커 위원장과 메이 총리가 회동을 마친 뒤에 내놓은 공동 발표문에서 지금 회동이 건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다만 논란이 된 안전장치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두 지도자는 수요일 내에 다시 만나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길은 열어뒀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3월 15일까지 전부 다 이런 합의문들이 도출이 돼야 되는 만큼 지금 기간으로 따지자면 약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끌어내려면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합의를 하고 나서 의회 측의 표결도 어느 정도 거치는 게 좋은데, 좀 긴급한 상황이라서 정부 쪽에서 일괄적인 통지 하에 지금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좀 리스크가 높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번에 지금 EU와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나면은 영국 의회에서는 또다시 메이 총리에 대한 해임과 등등의 문제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치는 또다시 혼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정치 메인 인사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역시나 지금 통화 가치가 폭락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사실 제대로 정부랑 어떤 은행이 단합을 해서 통화 가치에 대한 방패를 들고 나서줘야 되는데, 정부가 교체되는 동안에 지금 중앙은행 측에서 공격적으로 어떤 플랜을 제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카니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영국 중앙은행 카니 총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이 굉장히 좀 잘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에 있어서 정부 측의 동의 없이 본인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홀딩을 그냥 다쓸 것으로는 보여집니다만,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메커니즘적으로 딱딱 이어져서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카니 총재 혼자서 이 부분을 막는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월 EU와 영국과 체결한 합의문에서 지금 EU의 회원국인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하드보더 이제 국경 통과 시 통관 절차를 엄격히 거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합의를 있을 때까지는 지금 영국 전체를 EU 단일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기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영국 입장에서는 어떤 관세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브렉시트를 진행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불리한 브렉시트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일 관세 동맹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한마디로 관세가 거의 없이 지금 영국과 EU 간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이제 단물은 그대로 영국이 빨아먹는 과정이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난민들에 대한 소용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배제를 하고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EU 입장에서는 영국의 현 브렉시트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영국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서 단일 관세 동맹이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 해도 단일 관세 동맹에 잔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EU와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부결처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 보자면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분명히 통화 가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맞지만, 단지 그냥 사업적인 이익으로만 보자면은 사업적인 이익 파트에서는 불리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무역적인 관계 안에서죠. 다만 이제 통화 가치 부분을 배제하고 무역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증시시장에서 큰 쇼크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한 판단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영국 의회에서는 안전장치 적용 기관에서 그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에 영국이 EU 관세 동맹을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EU에 계속 종속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안에 반대하고, 그리고 브렉시트 합의문을 수용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 측에서 굉장히 속이 탈 것이 EU 측 내부 인사들은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점점 높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프란스 티어먼스 EU 집행부 위원장 측에서는 지금 브렉시트가 열린 이 회의에 대해서 영국이 이 정도로 EU를 떠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서 영국이 오는 3월 29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할 위험이 이달째로 증가했다라고 언급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EU는 영국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이 비준 통일을 받도록 영국 총리가 작년 11월 서명한 브렉시트 합의문을 수정하는 데에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EU 입장을 일단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되려면은 영국 브렉시트 찬성파 의원들이 지금 영국과 EU에 따른 경제 법규를 적용하도록 추구를 하면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의
하드 보도를 피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영국과 EU 관세 동맹 잔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를 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드 보도를 피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를 어느 정도 영국과 분리를 시켜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입장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추후 관세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역시나 지금 영국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사들이 북아일랜드가 또 아일랜드 출신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인사들에 있어서도 추후 의회 집행 등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리한 영향이 많겠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를 하는 과정은 단순히 영국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 국들한테도 다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EU 같은 경우는 영국 이익을 위해서 아일랜드를 버스 밑으로 밀어넣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영국 역설을 했는데, 브뤼셀에서 미셸 바른이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를 만난 노동양 제러미 코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고 정보를 얻는 논의는 했는데 메이 총리를 만날 준비까지도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은 좀 심각한 상황이고, 자신이 제안한 지금 영국과의 EU 관세 동맹 잔류 제안은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강조를 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유로와 관련해서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통화 가치 부분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브렉시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딜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통화 가치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딜이 잘 일어나서 어떤 브렉시트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럼 당연히 매수 플레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반대로 지금 노딜 브렉시트를 추가적으로 맞는 상황이 됐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좀 간단한 플레이 베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요인이 있다면은 이제 지금 파운드와 유로는 통화 가치를 통째로 묶어서 현재 그냥 정치 상황에 대입해서 통화 가치에 대한 상방 하방을 봐도 되는데, 우선 달러가 있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97.5라는 선을 막강하게 연준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올리는 것은 통화 가치 상승에 있어서 추후 금융권에게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이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승을 막게 될 거고, 이건 고로 영국이 아닌 지금 EU 쪽에서의 유로 통화 가치 부분에 대한 하락이 제한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통화를 굳이 다 까놓고 비교를 하자면은 EU 입장에서는 유로 입장에서는 하락하는데 제한선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딜이 잘 이루어진다, 상방으로 올라가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로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물량 대비해서 상승하는 손익비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브렉시트권으로 인해서 하락하게 된다면은 매수에 대한 플레이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가로 따져드린다면은 1.12 100 라인에서 공격적인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ETF 종목들이 있죠. ETF 같은 경우에도 뭐 ULE 등의 대표적인 지금 유로 상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ULE 기준으로 14.3 정도 매수 플레이 가능하시겠고, ETF 기준이기 때문에 약 1년 정도가량 추가적인 홀딩 과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유로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데, 반대로 파운드로 넘어가자면 파운드는 그렇지가 않죠. 파운드는 지금 상황에서 딜이 잘 이루어지더라도 상승하는데 제한선이 오히려 있고요. 왜냐, 지금 중간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이 영국 상황에서는 어떤 파운드화의 통화가치 상승을 꾀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상승은 제한돼 있고, 하락으로 넘어가자면은 공격적으로 매도 플레이가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과거 1992년에 조지 소로스가 공격적인 매도 플레이를 통해서 조단위 수익을 거둬들이던 그때 시점만큼이나 지금 시점이 매력적인 포인트죠. 왜냐, 유로에 들어올 때 시점에서 조지 소로스는 조단위 부자가 되어줬고,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유로에서 이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많은 헤지 펀드들이 그때보다 더더욱이 더 많이 공격적으로 통화에 대한 플레이를 이어가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운드는 몰락을 피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영국 통화에서도 역시나 이 부분을 방어하려고 중앙은행이 나서서 통화 마감을 나서겠지만, 중앙은행도 과거보다 돈이 많아진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건 헤지펀드들도 그만큼 돈이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헤지펀드들과 중앙은행의 돈 싸움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거나 작년 11월 안전장치에 대한 협의안 때문에 관세 동맹이 맺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브렉시트가 일어나더라도 과거에 기대하던 것만큼 정말 큰 폭락장까지는 나오긴 어렵고, 다만 폭락장으로 이제 헤지펀드들이 공격적인 베팅을 하겠지만 아예 영국 통화가 과거처럼 부도나는 수준으로 공격적으로 하락세로 꺾이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 부분까지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하락세는 나오겠지만 아예 중앙은행이 방어를 포기할 만큼 공격적인 하락세까지는 아니다. 라는 부분, 딱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는 가능하지만 지금 헤지펀드들이 지금 3월 15일장 기준으로 만약에 노딜이 그대로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때부터 매물들이 공격적으로